한테님, 제가 요번에 예비군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현대차에서 지금 아틀라스를 분에다가 도입을 해서 터미네이터를 만든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한테님이 이미 바닥권에서 추천해서 지금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나는 이제 바닥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대장으로 치고 나갔는데 그 후발주자로 이제 현대차를 꽂은 거지. 근데 지금 정고점을 뚫고 70만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현대차는 어떻게 될까요? AI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우리 시대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게 이제 로봇이거든. 옛날 같은 경우는 로봇 팔이라고 공장에서 공장용 로봇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픈 AI 쪽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해버린 거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차가 인수한 과정도 보면 현대차가 노조가 엄청 세잖아. 노조가 계속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 돈 줄 돈으로 사버린 거야. 그래서 노조에게 경각심도 깨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로봇을 대체하고 싶은 회장의 욕망도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자동화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 몇 개월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공개한 로봇이 정말 좋은 평을 받았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기술력이 거기서 나온 거지. 현대차에서 만드는 그 로봇은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이 됐을 때 엄청난 효과가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처음에 도입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동차가 끊임없이 보급이 되면서 현대차가 우리나라 1, 2등 기업으로 올라온 거잖아. 근데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처럼 우리나라에 다 보급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자동차하고는 훨씬 더 다른 관점이 위험한 이제 소방, 군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들까지 로봇을 다 대체시킬 수가 있거든. 그 수요가 얼마나 많겠어, 전 세계적으로. 2천만원, 3천만원 사용료가 들면 사람을 안 써도 돼. 그리고 24시간 일을 하고 불평불만도 안 하고 노조도 안 해. 그러면은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대체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AI 로봇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현대차도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현대차를 사는 이유가 딱 하나 발표를 했거든. 우리는 공장이 있다. 자동차 만드는 이 공장을 로봇을 만드는 공장으로 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만들고 싶은 거를 설계도를 주면 우리가 그대로 생산을 해줄게. 당신들이 그거를 생산을 하려고 하면 공장을 또 몇십 조 주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설계를 주면 우리가 만들어줄게. 로봇 시장의 생산이나 이런 걸 다 먹겠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로봇계의 TSMC가 되겠다.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은 로봇에 대한 설계도나 정보들을 현대차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압도적인 정보량이 생기겠지, 로봇 기술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도 훨씬 더 저평가라고 봐. 근데 중요한 게 10년 장기적인 고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갈 길이 많지만, 가는 도중에 무조건 주식이라는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 100% 오르면 50% 조정 나오고, 또 100% 오르면 50% 조정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반기의 시장이고, 일반인들도 대출 내가지고 집 팔고 못 팔고 해갖고 지금 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탄 사람들이 또 수익을 인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의 자금까지 끝나면 거기가 지옥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비투개미들은 어떻게 무조건 털고 간다는 거지.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주식 고수들의 고급 기법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주식달인연합을 검색하세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서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도 엄청 안 좋은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저력이 있다는 거고,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올라가는데 누구 하나라도 고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실적이 다 받쳐주거든. 그리고 앞으로 실적 전망치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실적을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 고점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렇다고 초보자들이 막 들어가는 시점이냐? 그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고점에 올라타면 얼마 안 가서 있을 조정 구간에서 반대매매 다 당하는 거지. 그 정도로 레버리지도 많이 쓰고 반대매매에 대한 위험성도 모르고 투자를 하니까 개인들은 위에서만 한 20%만 밑으로 빼도 개미 지옥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매매가 특성이 뭐냐면,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고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고 이렇게 투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사이클에 한동안 걸려버리면 지금 투자하는 개미들 죽는 거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70만 원을 찍었지만, 제가 28만 원에서 제가 70만 원까지 간다고 작년 10월 달 정도 얘기를 했을 거야. 일단 조정은 난 나온다고 봐. 그게 70만 원이 나올지 80만 원이 나올지 그거는 나는 모르지만, 그 조정을 또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광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고점은 알 수가 없지. 근데 그 광기의 에너지가 닿는 순간 죽는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 시장이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 기술력을 준비해서 이번에 터뜨린 거거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반도체나 AI가 내라고 하면 이제 몸을 만드는 거지. 거기다가 AI 칩을 탑재를 해가지고 로봇을 만들겠지. 앞으로 주변에 로봇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 로봇들이 주변에 내 비서로 옆에 서 있다 생각해봐. 그리고 우리 대신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지. 신부름을 보내, 마트를 보내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사람이 돌아다니는 숫자보다 로봇이 더 많을 수도 있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일자리가 향후 몇 년 안에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제품은 싸지고 생산 단가도 싸지고 돈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지. 테슬라 그러잖아. 앞으로 돈은 의미가 없다고. 에너지가 힘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